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 아침. 예, 전식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한 달쯤 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스페인 론다와 이탈리아 친케테레가 역시 상위권이군요. 1위는 이런 데라면 정말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밤사이에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지은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망언을 하더니만 일본 정부가 아예 작심을 하고 연일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로 깎아내리고 있군요. 이번에는 관방부장관이 망언을 했다면서요. 네, 앞서 스가 관방장관이 안중근 의사는 범죄자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세코 히로시게 관방부장관은 안중근 의사를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로 인식하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결국 관방장관의 전날 발언을 철회하거나 강제점령 피해국인 한국에 사과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반면 중국은 안중근 의사에 대해 연일 존경심을 나타내며 일본 강요들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안 의사가 중국에서도 존경받는 저명한 항일 의사라는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에 이어서 이번에는 관영 매체가 나섰는데요. 신화통신은 안중근이 1909년 하얼빈 기차역에서 가보 전쟁과 조선반도 합병을 획책한 인물 중 한 명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며 한국 민족의 영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추가 도발을 했을 때 중대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죠. 네, 라이스 부장관은 워싱턴 조지타운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북한의 핵과 다른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이 주는 위협을 거두는 것이 미국의 가장 긴박한 안보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부장관은 또 미국은 분명히 대화에 대해 열려 있으며 북한과 양자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근본적인 선택을 통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협상은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핵무기 프로그램의 전부를 포기하고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들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케네스 배시 말고도 또 한 사람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 미국인이 80대의 한국전 참전용사로 밝혀졌죠. 네, 북한이 최근 억류한 미국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 출신의 85살 메릴 뉴먼 씨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뉴먼 씨는 지난 10월 중순 중국 베이징의 한 여행업체를 통해 북한을 방문했고 같은 달 26일 출국편 비행기 안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이기도 한 뉴먼 씨는 열흘 일정의 북한 여행을 위해 한국어 강습까지 받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젠사키 국무대변인은 관련 보도는 봤지만 사생활보호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키 대변인은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된 사례가 2가지 이상이라고 언급해서 지난해 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시 외에 다른 미국인이 있음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재미있는 외신이 하나 들어있던데, 뚱뚱하다는 이유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했던 프랑스 남성, 우여곡절 끝에 22일 만에 귀국하게 됐다면서요? 네, 몸무게 230kg인 22살 프랑스 남성 끄뱅 슈네 씨 이야기입니다. 뚱뚱하다는 이유로 비행기와 배, 열차 탑승을 잇따라 거부당해서 20일 넘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다가 영사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귀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끄뱅 슈네 씨는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미국에서 1년 반 동안 치료를 받은 뒤 지난달 말 영국 항공 여객기로 귀국하려다가 탑승을 거부당해서 일주일 넘게 발이 묶였습니다. 슈네 씨는 배편으로 귀국하려
가려다가 거부당한 뒤 우여곡절 끝에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영국까지 도착했지만 고속철도 유로스타를 타고 프랑스로 가려다가 또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호텔에 머물던 슈네 씨는 프랑스 영사관과 유로스타의 주선으로 20여일 만에 도보 해협을 횡단하는 페리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비슷한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외곽과 이어지는 도로들도 평소 이 시각과 비슷하게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창동교에서 월계 1교, 군자교부터 성동교까지 밀리고 의정부 쪽으로도 월계 1교부터 노원교까지 차간 거리 좁힙니다. 옆으로 가는 동1로는 화양사거리에서 영동대교 남단 쪽으로 쭉 정체고요. 청담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오늘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는 묵동과 구리시계 사이로 시속 20km 미만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 북정에서 탄천까지 정체 서행이고요. 우면산길이 과천에서 양재동 쪽으로 광창나들목 부근에서 주춤하고 309번 지방도도 봉담 쪽으로 호매실 부근에서 밀리고 있고 반대편 과천 쪽으로도 청산나들목 부근에서 시속 20km 미만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이번엔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다우가 조정을 받았던데 미국 증시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20일 뉴욕 증시가 몇 개월 내로 그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10월 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66.21포인트 0.41% 내려서 15,900.82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36%, 나스닥 지수는 0.26% 내렸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그 예금 금리를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마이너스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또 시장 예상을 웃돈 그 10월 소매 판매 소식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호재로 작용해서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오후 2시쯤 그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진 겁니다. 예,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예금을 하게 되면 거꾸로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소비를 하게 되는,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보관 비용을 내야 된다는 얘기군요. 이 FOMC 의사록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이날 공개된 그 지난달 29일, 30일에 열렸던 그 FOMC 의사록을 보면요. many members, 즉, 그 많은 위원들이 고용 등 경제 상황이 연준의 그 전망에 부합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요. 향후 열리는 몇 차례 회의 내에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고용 전망이 더 분명히 개선되기 전이라도 테이퍼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다만 많은 위원들은 10월에 당장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기에는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주장했고 반면 일부 위원들은 향후 자산 매입 규모 총액을 설정하거나 또는 자산 매입 시한을 못 박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회의록을 볼 때 연준 내부에 일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내년 3월까지는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이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요새 이 연일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공공기관이 법인카드 복리후생비로 한 해 1조 원에 가까운 그런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네, 동아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요. 295개 공공기관 중에 올해 지출 규모 추정액을 갖고 있는 155개 기관을 대상으로 그 법인카드 사용 규모, 또 복리후생비 등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올해 이들의 그 법인카드 사용액이 5,075억 원에 달하고요. 또 휴가비나 학자금, 그 체력단련비, 월동비 등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준 복리후생비가 4,773억 원입니다. 이 둘을 더하면 9,848억 원으로 2년 전에 비해 300억 원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돈은 공공기관 공식 사이트인 알리오에도 공개되지 않는 정보입니다. 그 직원 1인으로 놔둬보면 법인카드 사용액은 연평균 290만 원이고요. 복리후생비는 270만 원을 넘습니다. 예. 국민생활체육회 등 일부 기관 직원들의 그 1인당 법인카드 사용액은 3천만 원을 넘었고요. 또 그랜드 코리아 레저,
한국식품연구원, 건강보험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은 그 1,000만 원이 넘는 것도 13곳이나 됐습니다. 특히 그 법인카드는 업무상 접대에만 써야 되지만 분석 결과 직원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모임 등에서 개인적인 결제에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밖에 철도공사는 지난해 2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내고도 올해 복리후생비로 1,700억 원이 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엄청나게 흥청망청했군요. 이 국회가 중소기업들 반발로 근로시간 단축을 올해 처리하지 않기로 했죠? 예, 민주당 소속인 그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요.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이번 회기 중에는 처리하지 않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 어제 열린 중소기업 중앙회 그리고 금융조합, 도금조합, 금속열처리조합 등 그 관계자 10여 명과 그 간담회를 갖고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 5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400만 원만 받으라고 하면 참겠냐면서 이 법안이 무리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성태 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그 2016년부터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한도 12시간에 포함시켜서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근로기준법이 제정이 되면 생산 차질, 인력난, 또 인건비 부족, 부담 가중, 노사관계 악화 등이 우려된다면서 이날 국회를 찾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经济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올 수능 사회탐구 영역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명백한 오류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은 이상 없음이라는 판정을 내려서 수험생들이 반발이 예상됩니다. 평가원 측의 입장을 듣고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평가원의 공식 입장은 서면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대로이며 오류 지적에 대응할 의사가 없다고 저희들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항에 대해서 오류를 지적한 전 EBS 강사 박대훈 씨를 통해서 문제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박대훈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박 선생님께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서 오류를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능 직후 네네. 문제지를 통해서 곧장 오류를 발견하신 거죠? 네, 그렇진 않고요. 하나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밤을 새워가지고요. 예. 목소리가 좀 고르지 않거든요. 괜찮습니다. 네. 제 목소리보다 좋은데요. 아니요, 저 술을 못한 사람 술 먹은 건 아니고요. 예. 변호사님이라는 직업도 자기 주장을 물리적으로 전개할 능력이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저도 학생들 좀 잘 변호 좀 하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바로 오류를 발견한 게 아니고요. 제 직업이 지리를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수능시험 직후에 제 지방 답사를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지방 답사 도중에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난 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으로부터 이제 제보를 받았고 그 학생들 중에 일부는 이의 신청을 한 상태였어요. 그게.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제가 지금 재직 중에 있는 자유경제원하고도 연관이 좀 돼 있는 문제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런 자료를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가 청취자를 위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네. 이 그림으로 표기된 지도와 함께 유럽연합 그러니까 EU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라고 하죠. 예, 네. 여기에 대한 비교 설명 중에 옳은 것을 하나 고르는 것인데 보기 중에 이렇습니다. 유럽연합이 북미 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 이것을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이게 오류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이거는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명백히 일단 오류고요. 예, 팩트는 그렇죠. 2010년부터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네네. 예, EU 총생산액이 역전이 된 거죠? 네네. 이 나프타 하고요.
그래서 그 평가원 입장이 어떻게 조금 비교육적인 그런 해명인데요. 두 가지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선지 오류 부분 명백한 오류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한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면 될 것 같아요. 방송에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연예인 송혜교 씨하고 김태희 씨하고 키를 하라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예. 근데 비슷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이라도 맞으면 상관없는데 그 평가 측 해명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김태희가 컸는데 최근에는 송혜교 씨의 키가 큰 데이터도 나온다 일부.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보면 김태희 씨가 컸으니까 평균적으로 김태희 씨의 키가 크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연도수가 또 옆에 찍혀있어요. 2012년이라고요. 예, 그렇군요. 네. 근데 평가원은 그게 특정 연도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연도를 특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연도를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물어보면 사람이 최근 데이터를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예, 어떻든 지금 네. 2010년 이후로는 나프타의 총생산액이 EU 네, 유럽연합보다 더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런데요, 뭐. 평가에서 일부 그런 이제 오류를 인정하는 그런 해명을 내놨는데요. 예. 평가 측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선지가 애매한 선지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세 개의 선지가 너무 확실한 선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기 기억을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하고 리을이 명백히 틀린 내용이므로 니은하고 리을을 포함하는 답이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한테 제보가 왔을 때 저도 그렇게 해설을 했고 평상시에도 그런 문제를 만나면 일단 부족한 지식을 적용하지 말고 확실한 것을 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골라내라 이런 식으로 저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거를 불확실한 지식에 몰두하지 말고 유연적으로 사고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제 그 학생이 억울한 학생이 자기는 공부를 더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 사회탐구 영역과 관련해서 시사상식 많이 알아두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세계지를 선택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라든가 경제 프로 이런 거를 이제 전 세계를 다룬 내용들을 좋아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필 유럽발 재정위기다 뭐다 하는 기사에서 그 데이터가 나온 거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학생은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우리 가르치는 선생들의 논리고요. 만약에 기억이 확실히 맞고 니은하고 리을이 혹시 틀리다면 그러면 디귿은 알지 못해도 맞는 게 아니겠는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지만 예. 그러나 그 학생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디귿 선지가 확실히 틀리니까 여기서부터 논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히려 디귿을 확실히 제껴놓고 답을 고르게 되니까 기억 니은이라든가 아니면 기억 니은 리을 이런 식으로 답을 고를 수밖에 없게 되죠. 예, 이유가 많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니까 이제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네네. 예, 어떻든 그 EU하고 나프타가 이 총생산액이 비슷비슷한데 뭐 이런 문제를 낸다는 것이 과연 변별력을 높이는 것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군요. 예, 굳이 네네. 지리 문제를 내면 숱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왜 이게 이런 문제로서 변별력을 구하려 한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어떻든 그 2010년부터 이 EU와 나프타가 총생산액이 역전이 됐는데 이걸 교과서에 아직까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거는 제가 교과서를 특별히 변화할 건 아닌데요. 예. 2011년도에 발행된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장 최신 데이터가 2009년까지밖에 수록을 할 수가 없는 경우거든요. 그렇군요. 역시 그 예. 데이터도 어떤 데이터를 특정해버린 거에 불과한 거지 평가원이 주장하는 일반적 데이터는 아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음 주에 수능 성적표가 학생들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인데 현실적으로 오류 증정이 불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틀 정도는 제가 남은 것 같고요. 예. 이틀 정도 시간이. 그래서 이 정도면은 좀 현명한 선택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하는. 아니 어떻든 명백히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이 오류로서 채점을 해서 이 학생들의 일생에 걸려가 있는 이 수능 채점 결과를 낸다는 것은 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예. 앞으로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있으면 인터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수능 시험 문제 오류를 지적하신 EBS 전 강사 박대문 선생님이었습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예, 3부 순서 읽지 마시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정미선 아나운서, 국민건강보험 소식 들었나요? 네, 치아 스케일링, 부분 틀니부터 4대 중증 질환의 초음파 검사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이요? 네, 또 있죠. 장기 요양 인정범위 확대로 보다 많은 어르신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누리시게 됐습니다. 저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로 예방부터 치료까지 평생 맞춤형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대요. 더 넓은 혜택, 더 나은 서비스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가 말씀 듣겠습니다.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휴대폰 요금제요? 뭐 사장님이라고 별거 있나? 이랬던 고창석 씨가 휴대폰 요금제요? 아, 사장님이면 U+ 사장님 요금제를 써야지. 요금자만 가입해도 추가 비용 없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쿠폰까지. 가게 홍보에 힘이 되는 U+ 사장님 요금제. U+. 우리 사회를 달구는 뜨거운 이슈를 추적합니다. 출발 새아침 이슈 포커. 예,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이 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좀 더 깊이 파헤쳐서 문제의 핵심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최근 경제계의 화두인 환율 문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18일 1,057원 9전으로 떨어진 뒤에 3일째입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평균 1,200원 였던 데에 비하면 놀라운 상승 압력입니다. 예, 아시아 금융학교장 오정근 교수 시두대에 모셔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환율이 1,050원대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20일은 1,057원 90전인데 이 종가 기준으로 1월 11일 1,054원 70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이 미국의 양적 완화와 관련된 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경상수지 때문입니까? 우리 펀더멘탈이 뭐 좋아졌다고 봐야 됩니까? 제 생각으로는 우리 펀더멘탈이 좋아했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그 경상수지 흑자가
630억 달러에서 680억 달러 예상이 되면서 펀드멘탈이 좋아진 걸로 착각을 하고 또 보도합니다만 실제로는 지난 우리 10년간 수출 증가율 12%였는데 비해서 금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밖에 증가 안 했어요. 그런데도 워낙 경제 성장이 안 좋아서 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수입이 안 돼가지고 경상수 흑자가 나오고 있는 전형적인 불황행 흑자이기 때문에 이걸 무슨 펀드멘탈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런 예가 언제나 97년 위기가 끝났던 98년, 2008년 위기 이후 2009년에 더 있었거든요. 언제나 위기 뒤에는 이런 현상이 오고 이것은 바로 우리 현재 위기 국면에 있다는, 다시 말하면은 투자가 안 돼서 수입이 증가 안 되는 위기 국면 때문에 온 건데 이거를 갖다가 펀드멘탈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건 경상수지가 그런 식으로 흑자가 되고 또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그것도 펀드멘탈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자본 거래가 완전 자유화되어 있고 환율이 완전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투자해서 이익을 보고 그걸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장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나라 원화 가치 고평가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적 완화 이게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 원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그것도 이제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돈을 가져오려면은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일본 세계 3대 선진국이 계속 양적 완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지난 4개월 동안 원화 가치가 벌써 한 10% 넘게 절상이 됐고요. 주가도 한 20% 올랐기 때문에 지난 4개월 동안 벌써 평가 이익을 30%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가는 데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중국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일단 해외에서 양적 완화로 돈이 많이 풀리고 그다음에 경상수 흑자가 나고 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아무런 제약이 없는 그런 자본거래와 환율 제도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우리나라 경제 현실보다는 많이 고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우리 경제 펀드멘탈이 좀 좋아진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을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이 내년 봄 이후에 이제 단계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신흥국과 달리 우리는 그렇더라도 원화 강세가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내년 한 봄에 내년 이제 상반기 중에 적정한 그 FOMC 미팅 연방기금 연방공개시장 조작 회의 때 양적 완화의 출구 전략 다시 말하면 돈이 한 달에 850억 달러씩 풀리고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걸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달러화가 강세가 됩니다. 그리고 해외인 돈들 미국으로 가면서 달러화 강세가 되는데 문제는 달러 강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현재 내년에 전망되는 경상수지 적자가 약 5천억 불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문제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경상수지 적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현재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는 나라 이게 이제 빅4가 어디냐면은 중국, 독일, 일본, 한국이에요. 그렇죠. 중국, 독일은 약 2,200억 불 정도 흑자가 나오고 있고 한국, 일본은 약 600억 달러 흑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4개국에 대해서 통화가치 절상 압력을 미국이 출구적으로 하더라도 절대 절하지 말라. 이런 것을 압력을 그걸 이제 신환율 전쟁이라고 저는 명명을 했는데요. 이 조짐이 이번에 미국의 재무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벌써 4개국을 거론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국 출구 전략이 시작되면서 다른 신흥시장국은 통화가치 약세가 되겠지만은 우리나라와 중국이나 독일, 일본은 상당히 어려운데 한 가지 변수는 일본은 또 아베노미스 때문에 또 이제 양적 완화를 양적 완화. 그건 미국이 일본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전략상 일본을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아시아적 전략상.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과거 1980년, 88년, 89년처럼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채권국이니까 그것도 비교적 유탄을 쉽게 맞을 그러니까 지금 거고. 바로 그거죠. 경상수 흑자가 많이 나는 빅4 중에서 독일은 유로존이라는 것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지금 현재 미국이 일본을 빼고는 동아시아 전략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미국이 뭐라 해도 꼼짝 안 해요. 지금 자본 이동도 자유 안 시키고 환율도 자유 안 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약하면서 자본 이동도 완전 자유화되어 있고
환율도 완전 자기 변동 환율로 돼 있으면서 그것도 경상수지 흑자국 비포의 마지막에 끼어들어 있는 우리나라가 가장 큰 유탄을 맞아서 내년에 우리나라가 이 신환율 전쟁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2014년 경제와 또 2014년 15년 경제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잘못하면은 위기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뭐 경제인문서들이 분석을 보면 대충 그 내년에 한 1,070원 그리고 가장 낮은 게 한 1,050원 이 정도에서 환율이 유지될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들을 하던데요. 올해보다 한 올해 평균이 지금 1,100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한 30-40원 정도의 그 원화 가치 강세가 이제 예상이 된다는 건데 교수님께서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금년에 우리 평균 환율이 1,094원 정도 될 거예요. 아직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한 달 좀 남았는데 1,094원. 예, 1,094원 정도. 내년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한 30원 아니 1,040에서 50원대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럼 1,055원 정도로 보시는군요. 1,040한 5원 정도. 예, 최하일 경우에는 1,045원. 네,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그 우리나라 원화 가치 절상 압력에 대처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못할 경우에는 평균 1,000원 정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 정도까지.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에 우리가 이런 얘기가 언제 있었냐면요. 1988년도 이번에 88년도에도 미국 재무 보고서 그냥 보고서가 아니고 슈퍼 301조로 알려져 있는 미 종합무역법에 의해서 미 재무부가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해서 미 의회에 보고하고 미 의회는 의회와 재무부는 그 나라에 대해서 절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이게 1988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900원 정도 하던 환율이 60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86년에 처음으로 흑자를 보였다가 90년에 바로 적자로 돌아선 적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환율이 아마 1,045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평균 환율을 그렇게 되면은 이걸 대처하지 못하면은 연평균 환율이 1,000원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2004~5년 때처럼 1,000원이 무너질 경우도 그렇습니다. 연평균 환율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1,050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연말 환율이 약 한 1,040원 정도를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 가장 피크가 2, 4분기입니다. 왜냐하면 1, 4분기에 미국의 재정 위기가 재현될 것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되고요. 출구 전략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2, 4분기 가면은 1,000원대가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군요. 문제는 수출 기업의 채산성인데 과거 정부가 환율 시장에 개입한 이유도 사실 이 수출 기업 채산성 문제 때문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두 가지 요인.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물건을 사가는 나라의 경제가 좋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안 되죠. 뭐 환율이 뭐 보통 한 10% 정도 절상되면은 우리 원화 가치 절상되면은 한 뭐 4% 내외 수출이 안 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죠. 당장 이번 3, 4분기에도 어닝 쇼크라고 그래가지고 예상보다 굉장히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어닝 쇼크가 한 38% 기록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원화가치 절상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손익분기점 분기점 환율을 하회하게 되면은 아마 4분기나 내년에는 그야말로 기업들의 영업이익 적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현재 중견기업들이 한 10여 개 기업들이 지금 부도 위기에 몰려 있거든요. 앞으로도 내년에 그런 그 중견기업들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 지금 외환 당국이 그 스무딩 오퍼레이션, 이 쉽게 말하면 아주 부드러운 수술에 그 이제 미세 조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세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 장을 마칠 때쯤 되면 이제 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와 매수 주문이 좀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맞춰놓고 한다는 건데 이 정부의 환율 개입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외환시장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그다음에 또 발생상품 같은 걸 환율을 해치할 수 있는 외환을 손실을 해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시장이 아주 얕은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지, 외환당국이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은 자본 이동에도 환율이 급변동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급변동하는 환율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미세 개입을, 조정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미국이라는 나라나 일본이라든지 혹은 영국은 외환시장 자체가 세계 넘버 1, 2, 3이기 때문에 웬만한 자본이동 가지고는 환율이 크게 변동하지 않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생각하는 철학이나 전략을 우리나라에 계속 강요한다는 것은 굉장한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전 세계가 거의 모든 정부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게 환율에 개입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따지고 보면 일본의 양적 완화도 바꿔 말하면 뭐 일종의 환율 개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종의 환율 아니고 그건 환율 정책입니다. 예, 환율 정책. 제가 왜 그러냐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 지금 현재 재정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부채 비율이 이미 100%를 넘었었고 일본은 245% 재정 정책은 쓰지 못하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 돈들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나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의 통화 가치가 약세화돼서 수출이 증가하는 거.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그건 바로 환율 정책인데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 현재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 강변하기를 그야말로 교환성 통화를 가지고 환율 정책을 쓰면서도 그 나라 교환성 통화를 가진 나라는 통화 정책이 바로 환율 정책이거든요. 쓰면서 국제회의, G20 같은 국제회의에서 늘 하는 얘기가 우리는 통화 정책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환시장 개입이 아니다. 어제 발표한 바로 그 FOMC 미팅, 지난달 미팅 어제 공개된 보고서에도 우리는 외환시장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한국이라든지 혹은 작은 신흥시장국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나라들이 이런 논리가 문제가 있음을 국제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저희같이 학자들이 많이 반박을 하고 그것은 바로 환율 정책이다.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큰 나라들의 돈이 움직이는 데 대해서 우리가 외환시장도 작고 얕은 나라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걸 좀 반박을 하고 우리 스스로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하고 또 혼자 안 되면 우리나라 입장이 비싼 나라들이 연대해서 좀 강구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하신 대로 그 통화 정책이자 그걸 더 넘어서서 양적 완화 이 자체가 환율 정책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미국은 우리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그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과 후내년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5천억 달러 정도 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번 미국에 발간된 아까 말씀드린 슈퍼 301조에서 미 재무부가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에 경상수 흑자가 많이 나는 중국, 독일, 한국, 일본을 거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한국 보고서 중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원화 가치가 지금 현재 2 내지 8% 저평가되어 있다. 그다음에 외환 보유액이 과다하다. 세 번째로 외환시장 개입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저는 세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2 내지 8%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낮아서 난리인데. 그래서 말입니다. 오히려 미국은 8%까지 저평가되어 있다. 그거 내가 왜 그런 거 따져봤더니 이번 6월 달에 나온 IMF 보고서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IMF 보고서는 이제 그냥 뭐 스텝이 쓴 게 아니고 G20 회의에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해서 내는 대부분 평가 보고서라는 중요한 보고서고 이것은 바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보고되고 또 G20 정상회의에도 보고되는 자료인데 그 6월 달에 내는 보고서 방법론이 그런 거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실질 실환율 지수라는 걸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는 기초 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준 연도가 이 기준 연도를 우리나라 환율이 900원 정도로 가장 낮은 2007년도를 기준했어요. 그때가 한 800원쯤 됐나요? 2007년도를 기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가장 낮은 데를 기준으로 하니 지금은 당연히 저평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외에도 외환 보유액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 3,400억 불 정도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주식시장 자금만 해도 4천억 불입니다. 이게 위기 시에는 한 30% 나가거든요. 금액 한 1,500, 600불 나가죠. 그다음 우리가 연간 수입이 5천억 불인데 보통 3분의 1은 외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금액도 1,500불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외채가 4천억 불을 넘기 때문에 1년 내에 갚아야 할 돈이 한 2천억 불 됩니다. 그럼 그금에도 4,500억 불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 보고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외환 보유액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달러를 찍어내니까. 그런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3,400억 불 정도가 많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제가 보면은
결코 많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많은 것 같으면 우리가 공연히 그 통화 사업법 같은 걸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하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이 이명박 정부 때는 환율 유지 목적으로 원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화 가치 상승을 억제를 해왔는데, 그런데 사실은 또 그 외평채 발행의 결산을 보니까 엄청난 그 손실을 봤더라고요. 네네. 뭐 이자 감당에다가 평가손 차익으로 또한 6조 원 가까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 외평채를 통한 환율 개입,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결국은 현재 우리나라 환율 개입은 이원 시스템입니다. 예. 한국은행이 원화를 발행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과 그다음에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원화를 조달해가지고 그걸로 개입하는 두 가지 시스템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것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한국은행에서 보는 통화를 발행해서 개입하면 되는데. 돈 찍어내면 되는데. 네, 되는데 이제 정부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한국은행에다가 환율 운용을 위임해 두고 있지만은 가끔 한국은행과 정부가 의견이 늘 맞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좀 개입하기 위해서 그 며칠 전에도 공동 개입했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서 이런 많은 이자 지급 부담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아시아금융학교장 오정근 교수였습니다. 지섭씨, 맛있는 김장 준비 됐죠? 절이고 무치고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뽀뽀로 답해주고픈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2013년 총결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김치냉장고 TV 세탁기를 결산 특가로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 이상 혼수 고객을 위한 최고 100만 원 추가 혜택까지 모두 놓치지 마세요. 전국 350여 개 매장에서 11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토요일 오늘 밤 어때? 이런 간장 간은 언제 시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요즘 가장 서슬프는 부처는 단연 기획재정부입니다. 공기업의 칼을 빼든 겁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기업에 대한 군사를 미뤄왔는데요. 한편으로 선거에 공을 세웠다는 공신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배려해줄 것을 요청할 진도였죠. 그만큼 공기업 임원들은 전리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클로징 멘트에서 수없이 지적한 바처럼 임자 없는 우리 공기업들 한 군데도 제대로 돌아간 곳이 없었습니다. 사기업이었으면 전부 파산했겠죠. 그러면서도 돈은 흥청망청 썼습니다. 경영도 엉망이었습니다. 제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41개 공공기관 부채가 오늘 현재 542조인데 현 상황이 지속되면 2017년엔 939조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기재부가 칼을 빼든 겁니다. 자구 노력을 하면 572조가 된답니다. 무려 367조 차이가 나는데요. 어째 석연치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침 지금까지 진행의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